안녕하세요. LV 스터디의 심규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성과 관리 그리고 또 어떻게 조직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초기부터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기업 문화, OKR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관리,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타트업의 기업 문화, 스타트업의 기업 문화는 뭐 명확하죠. 초기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그 성장해서 성과를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같이 모여서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큰 기업이 될수록 그 함께하는 어떠한 조직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4대 성인을 이렇게 했는데 다 나름대로 그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철학이 있고 다 이론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어떠한 문화가 기업의 어떠한 철학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초기부터 발판을 잘 만드셔야 돼요. 이제 시장이나 기업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성장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부분은 하나예요.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동의 목표, 공동의 같은 목표 지향점을 빠르게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합심을 해야죠. 합심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어떤 철학을 잘 만들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기업 문화를 좀 보면 제가 이렇게 뭐 좋아하는 책들 쭉 정리를 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규칙 없음이라는 책 뭐 유명하죠. 자, 목표는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괴하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자유의지로 성과 중심의 어떠한 그런 방식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들을 실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본적으로 그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음 장에서 배울 OKR이라는 구조로 여기도 넷플릭스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큰 틀에 따라서 뭐 벗어나는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규칙 없음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이다. 너무 고객 중심이라서 직원들이 힘들어하죠. 고객 중심. 고객 중심으로 첫 번째 그 투자를 받을 때부터 투자자한테 얘기했을 때 데이원에서 보면은 나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끌어갈 거고 뭐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데이원의 그 철학을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객 중심. 어떻게 고객한테 좀 더 편리하고 좋은 가치를, 좋은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 빠르게 좋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뭐 이런 그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효율성 있는 시간을 아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겠다. 왜 소셜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고 막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보자라고 어떤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여기도 OKR을 해요. 그래서 뭐 3개월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아이데이션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문화를
이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제일 원칙이라는 게 뭐 첫 번째 원칙이 뭐가 있냐?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게 이제 제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본질은 뭐냐?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를 이제 효율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가격을 낮추려면 본질이 뭐냐? 제일 비싼 게 이제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낮추자. 그래서 뭐 테슬라는 뭐 그렇게 하겠다. 배터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요 철학이 있는 기업이라는 요 책은 제가 이렇게 좀 서치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한 40년 넘게 그 독일의 유명한 드러그 스토어래요. DM이라는. 그래서 뭐 45년 연속 흑자 뭐 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적자 없이 흑자를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데 이 여기서 추구하는 철학은 소비 욕구를 가치 있게 만든다. 여기도 이제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느낄 수 있으냐.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가치를 가치 있게. 그러니까는 편리함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부가가치를 좀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부분들을 뭐 그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소비자들은 고객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에 맞춰서 그걸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삼성전자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여기는 약간 원래 그 위기 경영 뭐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초격차, 역시 삼성전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퍼스트 무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항상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이런 격을 다르게 하겠다. 항상 격을 다르게 하겠다. 뭐 사람도 그렇고 저기 조직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항상 너네들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남들보다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 격차를 만들겠다. 격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애플, 스티브 잡스 하면 딱 떠오르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그죠? 이제 팀쿡 체제로 바뀌면서 팀쿡은 기존에 다르게 생각하라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르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스티브 잡스와는 약간 다르게 뭐 부드러운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스티브 잡스는 정말 뭔가 차별화되고 나만의 뭘 이런 걸 했는데 약간 팀 쿡은 사회 그 관계형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소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활동도 되게 많이 해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뭐 원가 절감인지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는 차원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뺐죠. 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직장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막 그 활성화되고 보편화됐던 시기에 델이 시장을 PC 시장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확장할 당시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다이렉트 경영이라고 해서 이제 델이 잠깐 대표에서 물러나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그 섭정 관리를 할 때 나온 얘기인데 델의 강점은 이제 모든 것들을 직접 해라. 그냥 뭐 직접 하라는 게 뭐냐면 뭐 중간에 유통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는 다이렉트로 고객과 뭐 만난다. 그래서 고객에 직접 그 요구 사항들을 해서 빠르게 고객에 맞춤형 PC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걸 다이렉트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죠. 다시 대표를 맡으시면서 새롭게 하는 게 압력성 문화, 프레셔를 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러한 문화를 어떤 기업 문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되게 빡세죠. 예. 자, 각자의 그 조직의 어떠한 색깔과 성향을 알고 가는데 재밌어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넷플릭스 이렇게 규칙 없음 하니까는 직원들의 이렇게 그 취향을 보니까는 자기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악을 좋아하면 우리 그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더 회사에 친화적이고 적응을 잘하는 좋은 인재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문화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런 부분에 맞는 문화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지 그 성장을 하면서도 계속 잔존할 수 있어요. 예. 자, 과거와 좀 다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산업이 변화를 했어요. 되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거를 원하는 혁신적인 걸 원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정글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글 보면은 막 엄청 큰 나무들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서 다른 나무들이 뭐 이런 것들이 성장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혁신을 하려면 그 성장을 해주려면 큰 나무들을 좀 이렇게 잘라내줘야지 빛이 바닥에 와서 새로운 것들이 성장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기존 하이라키 그 수직 구조에서는 수직화 조직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수평적 구조로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뭐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운명을 달리하신 제가 좀 좋아했던 토니 세이라는 자포스 아마존에 인수됐죠. 예, 자포스 대표였던 이 천재적인 기업가가 나는 수평적 조직 구조로 서클 개념 이렇게 그 서클이라는 개념으로 그 목표 지향적인 조직을 따로 각자 그 서클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훌라크라시라는 제도를 뭐 기업에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2005년 정도인가? 예. 이러한 조직 구조, 기존의 수직적인 구조보단 수평적 구조, 수평적인 게 좋고 수직적인 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목표 지향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목표를 그 목표 지향적인 그 부분에서는 요즘 트렌드는 프로덕트 오너라고 해서 이 제품의 회사 안에 조그만 CEO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덕트 중심으로 그 오너 체제 개념으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서클 개념과도 비슷하고요. 서클과 이 홀라크라시와 하이라키 요 구조를 같이 병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조직 안에 맞는 자기 이제 그 조직의 인력들과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초기에 5명, 뭐 10명까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마이크로 매니징을 각자 다 대표가 하고 리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20명, 30명 되면서부터 어떠한 그 누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할 건지에 따라서 목표 성과 관리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를 뭘로 정할 것이냐. 예,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뭘로 정할 것이냐. 되게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많은 인력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 초반에 서너 명 작게 시작하죠. 작게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 장표인데, One metric that matter.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OMTM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기업이, 우리 스타트업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핵심적인 지표를 어떻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서 할 것이냐라는 목표 설정. 조직을 이끄는 힘은 목표를 잘 세우는 데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을 잘 주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뭐 로마를 만든 그 카이사르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기업의 단계예요. 기업의 성장 단계. 아무것도 없을 때, 순수하고 뭐 이럴 때는 시장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인터뷰하고 정량적 분석, 정상적 분석, 정량적 데이터랑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서베이하고 해서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시장의 니즈가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스티키니스, 시장에 이렇게 딱 뭔가 그 포인트를 찾았을 때, 뭔가 이렇게 붙을 만한 그 포인트를 찾았을 때 집중해야 되는 단계적 목표가 각 가로축에 보면은 사업 분야마다 목표 설정을 다르게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뭐 그래서 시장에서 입소문이 나고 바이럴 확장을 시켜야 된다. 뭐 매출을 먼저 내야 된다. 아니면 뭐 바이럴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에 대한 목표. 어떻게 하면 소비자나 유저들한테, 사용자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파일을 키우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서 성장을 시키면 자, 돈을 만들어야죠. 매출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레비뉴 단계, 뭐 이런 그 성장의 단계별로 목표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설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거대하게 규모로 성장할 때, 스케일업을 할 때 뭐 제휴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성장을 대단위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목표 설정을 잘 해서 우리 스타트업이 점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계별로 직원 수도 뭐 5명에서 시작했다가 뭐 투자도 받고 뭐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반응이 있으면 투자도 받겠죠. 시장에 반응이 있어서 이걸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뭐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집중해야 할 것에 따라서 팀별로 집중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잘해도 정말 딱 뭐 경영의 반은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는 돈이 문제고 하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목표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마일스톤이라는 어떤 그 지표석을 잡습니다. 지표석을 잡으면은 우리가 이 지표석을 막 멀리 잡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잡을 수 있어요. 멀리 잡는 것과 짧게 잡는 거에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마다 지표석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보통 3개월마다 우리가 이제 1년이란 시간도 되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비즈니스를 1년까지 보지 않고 한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지표석을 세워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표석을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각자의 능력이 다 뛰어난 우리 저스티스 리그나 뭐 어벤져스 그룹도 각자의 능력 뛰어나지만 같이 합심을 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어.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팀의 화합이나 좋은 사람들이 팀의 화합이나 팀의 목표를 잘 정해서 우리가 이끌어내야지만 됩니다. 그 팀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 예,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드백을 잘 줘야 됩니다. 피드백을 잘 주는 것은 되게 연인 관계도 피드백을 잘 줘야 되고요. 예. 자,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인간 사회에서 조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되느냐? 피드는 주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요구사항을 던질 때 그게 이제 뭐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요구사항을 던질 때는 사실에 대해서 데이터를 근거해서 뭐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만 피드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위의 관계를 위해서 책임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지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권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시를 할 때에도 뭐 피드를 줄 때에도 대안이나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뭐 꼭 뭐 상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밑에서도 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누가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으로 저 얘기가 나한테 어떠한 발전의 계기가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공감해서 내재화 시켜야 돼. 긍정적으로 받았으면 내재화 시켜야지. 그래서 한번 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뭐가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되게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면 잘 듣지 못하는 성향이라서. 근데 이거를 또 내재화를 시킬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한번 통합을 해서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때 이걸 받아들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주고받고 해야 돼요. 주고받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되게 어렵죠. 소통이 안 되죠. 예. 상하 구조라고 해서 주고받고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받기만 하지.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각자의 의견을 같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할 것도 많은데 뭐 그 오래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척하면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예.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돼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할 일 많은데 스타트업은 할 일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 명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짧게 해야지 효율적이고 놓치는 부분 없이 이게 또 한동안 이렇게 피드백이 쌓이다 보면은 뭉청 던져버리면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목표를 정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조직 구조나 방법을 발전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팀원들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든 능력들을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받느냐? 자, 제가 마일스톤을 뭐 길게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회사의 본질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는 길게 내다볼 수 있어요. 짧게는
1년에 어떠한 1, 2년간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예, 뭐 2, 3년간에 우리가 가야 될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지표석을 세워서 마일스톤을 잡아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3개월 단위로 마일스톤을 세우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성과를 3개월도 길어. 그래서 중간에 스프린트라고 해서 한 1주에서 2주 단계로, 아니면은 뭐 월 단위로 우리가 또 한번 분기별 목표에 대한 지표를 나눠서 성과 관리를 합니다. 자, 이 성과 관리는 뭐 잘했어 못했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후반에 OKR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들에 대한 방법이고, 여기서는 소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뭐 2주나 1주마다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거. 자, 1주도 길어요. 1주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데일리 스크럼 형태로 하루 단위로 길게 하면 안 돼요. 한 15분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할 것에 대한 데일리 리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상하고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다시 무엇인지 상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소통을 하라는 거지, 여기서 뭐 데일리로 맨날 깨라,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지. 초기에 스타트업은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의 업무 강도도 높고 되게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떠한 목표의식을 같이 만들어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직 내에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8명이라고, 손가락 수? 그럼 뭐 피자 2판을 나눠 먹는다 하면 8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그 뒷자리가 8개인 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게 8개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넘어가면은 보통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역량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고,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8명 이후부터는 우리가 슬슬 각자의 팀으로 나눠서 리더십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리더십을 세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동기부여를 해야 돼. 동기부여. 그러면은 1주마다 우리가 스프린트에 대한 점검을 할 때, 너 못했어, 이번 주에 성과 이러면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쵸. 동기부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각자 1주마다 성과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보다 금주에 잘했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들 자랑하는 것들을 서로 보면서 내가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왜 소속감이 있고 이 조직이 잘 세팅이 돼 있고 소통이 좋은 조직이면 나는 이 조직에 몸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자랑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업 문화,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OKR, 뭐 최근도 아니죠, 꽤 꾸준히 이 OKR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OKR이 뭐냐면 이 동기부여를 하는 성과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브젝티브, 목표. 우리가 목표라고 하면은 KPI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전과 목표 약간 이 중간 사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오브젝티브랑 키 리절트,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거는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달성을 한다라는 거는 얼만큼이라는 수치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키 리절트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이 두 단계로 비전을 주고 우리가 그 비전에 행동할 수 있는 목표, 목표, 이 둘 다 목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핵심 지표, 성과 지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우리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MBO, MBO를 얘기하셨어요. 매니지먼트, 오브젝티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을 하려면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막 1954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성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 경영의 아버지의 책들을 많이 보시면서 해왔어요. 자, 이 성과 관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인텔의 파운더인 앤드류 그로브가 자기한테 맞는 어떠한 그 성과 관리를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MBO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디벨롭한 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오브젝티브랑 우리가 성과에 대한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키 리절트로 관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인텔에 다니던 존 도어라는 사람이,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OKR 책은 거의 이 존 도어 책을 많이 보죠. 또 다른 책은 이제 보면은 존 도어 말고 크리스티나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실전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자, 인텔에서 만든 이 시스템을 잘 배운 존 도어가 벤처 투자자로 나섭니다. 벤처 투자자로 나서면서 전파를 해요. 전도사를 해요. OKR의 전도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과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 성과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전도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했느냐? 구글에 전도를 했어요. 구글에 전도를 하고 뭐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니 이게 되게 성장하는데 되게 좋거든.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많은 문화들이 지금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 관리의 시스템이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우리 뭐 MBO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KPI로 관리하고, 좀 뭐 밸런스 스코어 카드 이런 거 잘 몰라요. 4DX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V2MAM 뭐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성과 관리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OKR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OKR을 어떻게 잘 OKR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그 기업들이 OKR을 적용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게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동기부여를 했을 때 동기부여를 받고 그 조직에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거든. 또 성과 위주의 어떠한 그런 목표의식을 잘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문화나 기업의 조직이나 기업의 인력을 충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시장에서 그 사업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요. 두 번째는 뭐 자금 조달 실패. 세 번째 이유가 사람의 문제예요. 팀이 좋은 팀이 아니라서. 근데 성공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들, 좋은 팀원들, 문제를 해결하고 끝까지 함께 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조직들. 이런 조직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이비실 막 그 특전사 같은 이런 조직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제 네이비실로 이렇게 특전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비실의 승리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익스트림 오너십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 되게 어려운 거야. 예, 참 그러고 보면은 좋은 인재를 만들고 좋은 인재를 찾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OKR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OKR은 과연 뭘까? 오브젝티브, 키 리저트, 이니시에이티브, 예, 이게 있는데, 오브젝티브는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뭘 원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미션 비저닝을 했다고 하면, 키 리저트는 그래서 얻어야 되는 우리의 성과가 뭔데, 지표가 뭔데 라고 정의를 하고, 이니시에이티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라는 투두에 가까운 거죠. 네, 투두를 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계를 했을 때 OKR이 성공적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는 뭐 어떠한 지역을 할 때 우리가 뉴욕을 가자라고 했을 때 오브젝티브 뉴욕을 가자는 오브젝티브, 그리고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니시에이티브는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갈 거냐, 중간에 택시를 타고 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걸어갈 거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투두를 정리를 하는 것이 이니시에이티브라고 비교를 예를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OKR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다시 한번 그 디렉션을 명확하게 주는 것과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의 디렉션에 맞춰서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내야 되는 것과 그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투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들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OKR 하면 뭐가 좋냐? OKR을 하면 우선 조직 관리와 성과 관리를 잘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예. 자, 조직의 합심 한 목표로 전략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포커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직원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KPI는 뭐 개인만이 볼 수 있었던 뭐 이런 거라고 하면, 이 OKR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서로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베네핏이 되기 때문에 OKR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단계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목표라고 하는데, 그죠? 참 성과지향적으로 봤을 때 뭐 비전, 미션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오브젝티브도 있고 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면 골 세팅,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어떠한 그 영감을 불어넣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목표 설정과 이게 달라요. 뭐 똑같은 목표라고 하지만 좀 더 비전에 제가 가깝다고, 오브젝티브를 비전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얘기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키 리절트는 무조건 측정할 수 있어야 돼. 측정하지 못하는 건 키 리절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성과 위주의 뭐 KPI는 키 리절트에 가깝고 뭐 오브젝티브는 비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컨셉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OKR 메소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OKR 플래닝을 했을 때 그 플래닝을 세우기 전에 우리 회사의 미션, 비전, 전략 이런 게 잘 세워 있어야 되고, 우리가 10년간 향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5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어떠한 식으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자, 길게 봐서는 그렇지만 단계별로 우리가 1년 안에 이뤄야 될 성과가 있어요. 골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OKR이라는 플래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사이클은
한 3개월마다 분기 한 번씩 플래닝을 해서 제가 스프린트 하라고 했죠. 위클리로 스테터스를 체크하고 그 스테터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OKR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리뷰를 하고 이걸 통해서 분기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OKR 리스트 관리나 OKR을 잘 다룰 수 있는 조직의 OKR 마스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할 수 있어야죠. 점검을 통해서 한 번에 이거 다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함께 익숙해지고 문화로 만들어서 성과 관리를 하는 집단을 이끌어내야지 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직 문화, 새로운 직장에, 기존의 직장에 있던 사람이, 다른 직장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 조직에 와서 한 그릇에 담긴다고 치면 이 그릇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하고 같이 밀고 당겨줘야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1년간 OKR을 그러면은 한 4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시점이죠. 시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그 OKR을 잘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세팅해서 만들어가는 방법을 매 분기마다 미리미리 예측하고 계산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 날 아니에요. 1월 1일 이전부터 좀 고민을 하다가 1월 1일 날 세팅을 하면 그때부터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분기 말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전부터 기존에 OKR이 있었다고 하면 그 성과를 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다음 분기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OKR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큰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우리의 회사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기업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비전과 미션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한 10년 주기, 우리의 미션은 우리가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갈까,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다가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미션과 비전 정하면 뭘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은 1년에서 3년 단위로 이렇게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션과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맞는 경쟁자나 소비자의 요구나 시장의 니즈나 이런 부분들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목표,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골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3개월마다 우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전략을 잘 쫓아가기 위한 내부적인 그 OKR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3개월마다 세워서 변함이 없어요.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니라 오브젝티브는 3개월마다 키리절터 달성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기보다는 달성을 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죠. 보통 세우죠.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브젝티브를 하는 거고, 키리절트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달성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마다 이 부분들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 그 MBO에서는 이게 문제였어요. KPI 설정하고 자기 목표 정하라고 하니까 100% 달성할 수 있는, 달성해야지 내가 진급을 하잖아. 보상을 받고. 인센티브 제도가 그것 때문에 생겼거든.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한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 편법을 인센티브를 잘 받으면 내가 목표의 100%를 좀 낮게 잡고 성과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MBO를 썼더니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한계를 짓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조직 내에서도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성과 관리를 할 때에
이 OKR의 차이점은 성과를 키 리절트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을 100%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뭐 200%, 150% 이렇게 잡아요. 그러고선 달성을 못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진 않아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되 그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달성을 하고 달성을 못하고를 자신감 지수라고 해서 그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는데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키 리절트 값으로 잡습니다. 자, 이 부분이 꼭 그 수평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도 OKR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는 팀 간의 OKR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하지만 하이라키 구조에서 수직적 구조에서는 밑에서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그 버텀업 방식으로 하든지 탑다운 방식으로 하든지 이런 구조로 회사의 목표에 맞춰서 전개를 합니다. 정해주죠. 예. 스스로 정해서 올라가든지. 예. 그러면 이제 회사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좀 더 그 수평적 조직 구조에서는 팀과 팀 간의 관계나 위아래의 관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그 스마트 룰이라고 한 것들은 뭐 측정할 수 있고 명확해야 되고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시간에 딱 그 시간을 정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을 키 리절트에 담아야 됩니다. 키 리절트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측정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두들을 그 키 리절트의 투두들을 잘 정의하는 게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오브젝티브를 설정해서 그 오브젝티브에 대한 팀별마다 오브젝티브도 달라요. 예, 회사 전체 오브젝티브가 있으면 팀별마다도 오브젝티브가 그 회사의 오브젝티브에 맞게끔 정의가 돼야 되고 회사의 오브젝티브랑 키 리절트가 존재하고 그게 맞춰서 팀별로 오브젝트와 키 리절트를 각자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걸 분기별로 하루 날 잡아서 제대로 고민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세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 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워크숍 가는 거예요. 예. 뭐 핵데이를 하기도 하고요. 예. 자, 이런 부분으로 3개월마다 꾸준히 성장하면 1년에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그 목표를 4분기밖에 없잖아요. 되게 1분기에 10%씩 성장한다. 그러면은 10%씩 성장하면은 한 40-50% 1년 동안 40-50%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뭐 40-50% 성장하는 건 후반부 얘기고 기업 초반부에는 막 요구사항이 한 200, 1000%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스타트업들은. 예, 빠르게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 계속 끊임없이 분기별로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의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힘들어요. 예, 보통 데스밸리가 3년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예. 데스밸리가 오는 거는 이 반복을 계속 하는데도 뭐 3년이면 뭐야? 이런 그 분기가 12번이 있는데 12번 동안 좋은 방향을 찾아내지 못하고 성과가 안 나오다가 끝끝내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맞는 마켓핏에 맞는 프로덕트를 잘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키 리절트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키 리절트에 대한 골을 달성했을 때의 그 성과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100%를 달성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100%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지수라고 해서 야, 네가 한 뭐 40에서 60% 달성했다 그러면은 야, 약간 노란불이야. 그런데 뭐 이걸 뭐 이렇게 징계가 아니라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100%를 달성했으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최고의 성과거든. 근데 100%를 너무나 쉽게 달성했어. 야, 이걸 달성하는 내가 쉽지 않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키 리절트를 키 리절트의 지표 수치를 잘못 지정한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더 상향해서 잡고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거고, 뭐 부족하다, 뭐 정말 반도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왜 안 됐을까라는 부분들을 자꾸 한 번씩 반복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 기간을 3개월마다 체크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그 키 리절트 값을 잘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거죠. 오브젝티브가 잘못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잘못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가 성과라는 부분들을 달성할 때 지쳐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복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OKR과 스크럼은 꼭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3개월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OKR을 세팅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단에 3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스크럼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사이클을 보면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1, 2주마다 한 번씩 스프린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OKR은 3개월에 한 번씩 사이클을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OKR을 계속 들여다보고 뭐 수정하고 이게 아니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돼 있어. 절대 수정하지 말고 내가 3개월 딱 약속을 지키려면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내가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예. 목표를 중간에 바꾸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보다 한번 해보자라고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도록 노력해보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지, 그게 내 탓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예,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다음 OKR에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달성하고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3개월마다 방향을 바꾼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럼은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매주 단위로 하는 거야. 매주가 아니라 매일 단위로 이제 스크럼을 하죠. 매일 단위에 매주 단위로 성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럼은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되고, OKR을 오브젝티브 단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목표나 목적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유연한 거는 OKR은 3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절대 변경이 없고 모디파이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3개월마다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적이다. 그럼 스크럼은 프로젝트 단위로 2, 3주마다 우리가 투두를 뭐 중간에 투두를 뭐 이멀전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데일리로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OKR을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뭐 오브젝티브 그리고 키 액티비티브 뭐 그래서 리절트 값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투두를 할 수도 있고, 예, 이걸 달성하기 위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투두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 아틀라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회사에서 만든 OKR인데, 보면 오브젝티브 1, 2, 3 이렇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팀별로 다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키 리절트를 한 3개
정도 세웁니다. 키 리절트 값은 오브젝티브에 집중할 수 있는 키 리절트로 세 가지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매월 어떻게 나눌 건지 3개월간 보시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나왔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뭐 간단한 코멘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팀별로 오브젝티브가 1, 2, 3 팀별로 나오고 회사 전체 오브젝티브는 정의를 해서 관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각자의 개별 오브젝티브까지 개별 OKR까지도 개인별 OKR까지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회사의 조직 문화와 기업의 그 성장 문화의 철학에 맞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걸 잘 관리하는 과거에도 조직은 성과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 성과 관리에 한계가 오다 보니까는 성장할 수 있으려면 내가 원하는 목표 이상으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요구하는데 그래야지 빠른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MBO 구조로 성과 관리를 했더니 인센티브만 줘서는 달성하기 어렵겠다라고 본 거죠. 이거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는 동기부여를 잘해서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KR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을 3개월 단위 1, 2주 단위 자기 자랑을 하고 서로 배울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활동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활동들 그걸 매일매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일리 스크럼까지 잘 활용해서 좋은 기업의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R 관련해서는 국내 이제 존 도어가 쓴 거랑 크리스티나가 쓴 거랑 또 그거에 대한 워크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조직은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조직 관리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조직 관리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우리 한국 문화에 맞는 또 조직 관리 방법이 있잖아요. 되게 그 서양인들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줘요. 주고받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면에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진 않은데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문화를 잘 만들 때 이런 좋은 방법들을 회사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좋은 기업 문화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OKR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OKR 활용하면 되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